네, 저희 지금부터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이 숲이 온다 지역 기반 순환 산림 경영을 위한 도전과 과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시민환경단체 생명의 숲의 최승희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또 오프라인 모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 기후위기 시대에 어쩌면 숲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기반 순환 경영을 위한 도전과 과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숙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산림 녹화를 성공한 것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산림 녹화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숲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은 행정의 힘으로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세 분의 발제와 지정 토론으로 진행을 하고요. 청중분들께서 주신 질의응답으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줌 채팅방이나 아니면 유튜브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지정 토론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발제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생명의 숲 유영민 사무처장님의 자치분권 시대 지역 기반 산림 경영에 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네, 죄송합니다. 네, 소개받은 생명의숲 사무처장 유영민입니다. 산림박람회 자리인데요. 어째 발표 오디션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20분 내에 제가 준비한 자료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산림 경영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우리 사회는 빠르게 자치분권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분야는 그런 어떤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자치분권 시대의 산림 경영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좀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순서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챙겨보고요. 산림 분야 자치분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사례 또 국내 사례를 통해서 자치분권 시대에 산림 경영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그런 데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자치분권형 산림 경영이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자치분권 아마 우리 자치 시대가 열린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생활 속에서 자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은 많이 쌓여가고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는 단체 자치, 주민자치가 결합이 돼서 지역사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궁극적인 민주주의 실현의 또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가? 사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 침체 내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또 청년분들은 또 많은 실업 문제를 겪고 있고요. 대신에 수도권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인구와 또 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동력이 새롭게
져야 되는데 이 성장 동력이 수도권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창출이 가능한가? 지역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때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 제고를 위한 국민 주권 실현 측면에서 자치분권은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촉진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20년 이상 자치분권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분권에 대한 요구 열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치분권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를 합니다. 지역의 어떤 단체에서 방만한 운영, 또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은 부분. 그래서 그냥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거에 임명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을 만큼 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헌법이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형식적 수준에서 자치권이 보장이 되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헌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권의 저해 요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림 분야 자치분권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내지는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게 94년 무렵으로 그렇게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책적 토대도 구축이 되고요. 지역 산업 정책과 지역의 일자리 사업들을 연계하는 그런 종합 프로젝트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정책 방향은 이 분권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산업정책 또 일자리 정책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분권 현황들을 보면요. 이제 이게 아마 재작년 무렵에 이게 법률이 46개 법률이 일괄 정리돼서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그런 법률 통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산림 분야가 2개 법률에 3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요. 실제 이양된 사무 내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광역 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이라든가 또 교육 자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산림 분야는 자치 분권이라는 영역에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산림기본법에 산림계획과 관련된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림 계획은 중앙정부의 산림 기본 계획이 있고요. 광역시도 내지는 지방청이 수립하는 지역 산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 그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경영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울 수는 있는데요. 그게 법정 계획으로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 산림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도가 생각보다 낮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산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우리가 지역 산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왜 모르느냐 했을 때 지역 산림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현재 시군 통합 산림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림청이 예산을 들여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게 지자체의 자신들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수렴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 분야의 자치분권의 첫 단계는
시군에 이런 계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산림 경영 사례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많은 산림 관계자분들이 해외 사례 그러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그런 사례를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독일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또 일본도 많이 다녀오고 하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외 사례에서 가장 큰 시사점을 얻었던 것이 지역 사회가 지역의 산림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독일의 후로이덴스타트 시 같은 경우에 산림 경영을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택벌림을 지역의 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 경영을 택벌 경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 지역 사회가 정 단위에서 산림 계획을 수립하고 순환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전국 단위의 거버넌스 기구와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지역의 산림 산업 내지는 목재 생산을 위한 임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림 경영 사례입니다. 현재 울주 양평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지역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 두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내용들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 경영, 또 목재 가공, 그리고 비목재 임산물 그리고 산림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에서 집약화, 클러스터화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또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울주군에서는 나중에 사례 발표 시간에 상당히 상세하게 아마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도들이 지역 분권 내지는 자치 분권형 산림 경영에 아마 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제도적인 기반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선도산림경단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500헥타 이상. 그리고 포항시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지역의 산림 사업들을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산주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을 체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가공 사업까지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 목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업체들이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목재 산업 클러스터를 춘천에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이제 울주 백년수 사회적 협동조합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완주의 나무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 사업체로서 계획을 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의 작은집 협동조합은 전국의 작은집 짓기 아마 활동가들이 연대해서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작은 집을 분양을 하거나 임대하거나 또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산림 경영의 여러 단면 중에 한 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 산림 경영 그 전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1차 산업으로서 산림 경영은 아직 경영 주체도 불분명하고요. 또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인도, 기계, 인력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이유가 집단화, 집약화돼 있지 못한 또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주체 측면에서도 1차 산업인 산림 경영 측면에서는 매우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어떤 쑥갓구기 사업을 여러 업체들이 나누어서 하나의 사업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경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모순된 그런 현상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치분권형 지역 산림 경영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이 그 생태계 서비스로서 상당히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차적 생존 수단에서 실제
이 숲이 없으면, 산림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이나 행복한 삶이 불가능한 그런 필수제로 산림이 앞으로 역할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는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소득 창출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산촌 지역의 산림 지역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제 6차 산림 기본 계획에 산림자원 순환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가공해서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연료까지 활용하는 그런 그림들이 들어 있는데요. 근데 이 개념에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순환 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기반 산림 순환 경영은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산림을 경영해서 지역 내의 부가가치를 지역에서 이제 높여내는 그런 활동, 그런 부분을 지역 기반 산림 순환 경영으로 그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산림 산업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2차에서 3차의 경계는 이게 임업인지 알 수 없는 상당히 모호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산림청이나 또 관계기관에서는 임업의 영역으로서 키워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으로 확장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산림 경영 1차 산업에서 1차 가공산업, 그리고 2차 가공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바이오매스, 문화관광, 또 기후 환경 산업으로 배출권 관련된 산업으로도 발전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산림 경영 여건을 보면요, 기후 위기 측면에서 산림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이야기되고 있고, 시민 사회에서 웰빙 수요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이제 지역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편이고요. 노동력 역시도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새로운 어떤 노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구 감소 때문에 노동력 부족 이런 부분들은 더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어떤 과소화라든가 이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산림 경영 여건이 이제 좋은 조건인 경우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건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웰빙 수요, 또 지역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산림 자원에 대한 관심도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미비 이런 측면에서 활용도는 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산림 경영의 특성입니다. 장기성, 저수익, 고위험, 영세성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국고보조나 종합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역이나 주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산림산업 자체가 상당히 사회 경제적인, 사회 환경적인 영역에서 공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림산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 투입 요소가 토지 자원이기 때문에 유동화하기 어려운 그런 경직된 특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산림 산업을 발전시켰을 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 속에서 지역 기반 산림 경영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화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중공영제 수준의 산림 경영과 관련된 지역의 역할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세한 어떤 그런 규모를 집단화하고 집약화해서 규모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성이라는 시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덧붙여서 2차, 3차 산업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토지 자본은 좀 유동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간다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신산업 육성 내지는 뭐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치분권형 산림 경영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뭐 공유 자산으로서의 가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사회가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림 경영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법입니다. 지역 사회가 아직까지는 자치 역량, 특히 이 산림 분야의 자치 역량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맞는 관리 주체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 산림 계획 수립이 지역 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자치 역량이 강화된다면 뭐 이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산림 쪽에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과감하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양해서 자치분권형 산림 경영을 강화해 가는 이런 노력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산주 경영에서 지역 경영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리 경영 중심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현재 산림조합이 산림 경영의 주체로서 그런 이제 특화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영 주체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조합 외에 민간 영역에서 산림 경영 주체들도 다양하게 형성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선도산림 경영단지보다는 큰 규모의 특정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집중 투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역량도 키워가고 또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주체 모델에서 경영체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결합한 거버넌스 내지는 중간 지원 조직, 이 사업체가 함께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거버넌스의 상위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임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어디입니까? 저기 그 복지진흥원 이 두 기관이 협력해서 지역 산림 순환 경영을 위한 좀 큰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제품 표준이라든가 또 가공 관련된 유통 관련된 뭐 chế 도 개선, 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시군 단위의 산림 경영 조직들이 이 플랫폼과 함께 지역 산림 경영을 해 간다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경영체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림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경영체들을 좀 추상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산주 직영 부분도 있고 일반 법인 협동조합 또 대리 경영체 사업자 협동조합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실제 변화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 집약화, 규모화가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동화, 또 융복합화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각 분야별 내지는 분야가 결합된 형태의 그 사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능한 산림 경영체 유형으로서는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매우 중요한 그 사업체의 어떤 틀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영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산림조합과 함께 협력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성 전략인데요. 그래서 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인데요. 이거는 지금 춘천이라든가 이제 목재 협동조합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제 기존의 사업체들이 연대해서 협동조합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재를 생산하고 1차 가공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협력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상당히 큰 규모의 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도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분야별로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을 육성을 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림 분야는 매우 잠재 가치가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구상과 실험,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이런 산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그런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의지가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지역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 산림 경영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민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숲 유영민 사무처장님께서 자치분권 시대 지역 기반 산림 경영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대에 왜 지역 기반 산림 경영이 필요한지 방향과 방법 그리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발제는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한세롬 사무국장님께서 상생의 백년숲 지역 협력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유영민 처장님께서 의지가 강한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울주 군도 행정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신 다양한 공동체들 그리고 여기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던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까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울주의 사례라고 한다면 좀 독특한 것이 원래 살림만을 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살림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울주의 새로운 자원이 살림이다라는 것 울산의 새로운 자원이 살림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동감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힘이 되는 점이고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은 싱크탱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발적인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살림을 계획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잘 협력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든 이제 활동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역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상생하는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숲을 만들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차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백년숲을 만들어 왔던 백년숲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숲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계획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획한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함께 시험해보는 다양한 시험들을 했습니다. 정말 용광로처럼 약간 주먹구구식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제도화되어 있던 것들의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시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산림 계획이라던가 다양한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담아서 상생숲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은 정말 중요한 자원이죠. 우리나라의 63%가 숲이고 정말 삼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숲입니다. 저도 숲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숲과 나무가 정말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숲에 대한 논의, 숲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숲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거센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독일의 사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독일의 흑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살림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순환하여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잘 가꾸었던 그런 인공림이지만 그런 흑림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놀이터와 같은 그런 시설이라던가 랜드마크 등 그리고 마을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숲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독일의 이제 산림 기술자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숲을 많이 가꾸으셨는데요. 그 분들께서 울산 울주 지역에 70년대부터 한독 산림 협력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저희 백년숲에서도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햇센주에서 임업 경영을 잘 한 것처럼 울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산림 순환 경영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독일 부럽지 않은 그런 산림 경영과 그리고 산림 관광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로 발생하는 작은 나무들은 바이오 에너지나 아니면 작은 교구들로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산림 경영과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백년숲을 시작하면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을 경영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숲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제대로 원하는 만큼 창출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또 산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없다라는 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숲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100년대계 숲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들을 같이 세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촌의 공동체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실험을 했던,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이게 독일처럼 숲길을 산책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상북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 사무실인데 지역의 청년 활동가가 빵꾸러미를 배달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체험, 그리고 소호라고 하는 작은 산골 오지 마을에서 20대 청년이 요가원을 열고 또 목공방을 열어서 이렇게 지역의 클래스도 열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요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지만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니저님들이 여기 계신데요. 여기도 지금 굉장한 열정으로 2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는데 5분의 매니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음악가도 계시고 지역에서 경영을 전공하고 문화기획을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살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인재들과 결합을 했을 때 굉장한 에너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안친 것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지역의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예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숲과 산촌을 제대로 가꿨을 때 저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희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님께서 왼쪽에 계신데요. 그리고 김정관 박사님 그리고 마상규 박사님께서 과거에 70년도부터 키워왔던 이 숲과 나무들을 정말 앞으로 그냥 헐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적어도 백년숲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백년숲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울산에서 왜 시작을 했냐 하면은 우선 한독 산림 협력 사업에 그런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황폐화됐던 것들을 독일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들을 도입해서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주 협업체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영세한 산주들이 지역 살림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협업체를 구성하고 정말 나무부터 같이 심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숲이 이렇게 개발을 됐을 때 그 후에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년숲의 굉장히 중요한 그 뿌리 중에 하나인 그룹 매니저님께서 계신데, 김성 그룹 매니저님께서 예전에 2000년대부터 산촌 유학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산촌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고, 이런 저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도 자리하셨지만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하는 그룹 매니저 사업, 그리고 그룹 경영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퇴직자나 아니면 주민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역의 다양한 산림 자원, 칡 같은 거 활용하거나 이런 임산물을 활용해서 클래스를 하는 등, 아니면 칡집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이런 공동체들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도 많이 있고, 또 산촌에서의 저의 경험도 있고, 그런 산림 사업에 대한 유산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 18년부터 시와 또 울주군과 함께 토론회를 해왔고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과 산림을 기반으로 한 그 지역 사회의 발전 등을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오신 박사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원과 키가 산림이다라는 것들에 많이 동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강호 원장님께서 이제 상임이사님 맡으셔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하시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학계나 지역의 연구원 등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산림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라던가 아니면 일자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그리고 많은 동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그렸던 선순환 구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에 생겼는데 2020년도에 그 숲 연구, 일자리 연구, 그리고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들 등을 다양하게 수행을 했고요. 올해도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 자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한독 산림 협력 사업으로 만들었던 소호와 내화의 산림 자원들을 분석을 하고, 그 외에 도시숲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그래도 그룹 매니저도 1기부터 하시고, 또 산림 계획도 또 초기 단계부터 세우게 되었던 것이 굉장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주군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52,000헥타에 대해서 이 권역별로 나눠서 산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권역은 영남알프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1000m 넘는 봉우리가 9개가 모여 있는 굉장한 산악 지역입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한독 산림 협력 사업의 경영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목재 생산도 하고, 그리고 산림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하자라고 했고, 2권역은 도시권역이라서 산림 복지 서비스 등을 주로 계획을 했고, 3권역은 또 공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공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남권 산림 경영과 산림 관광의 메카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구상들을 산림 경영단지, 백년 산림 경영단지라던가, 그리고 또 산주 참여 방안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연구진으로서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협의 단계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산주 참여 방안으로서 산주 협의체를 이룰 수 있는 산주 포럼까지 같이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세화되어 있는 산주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그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역에 있는 다른 산림 산업과 체인화시켜서 연결하는 것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 산업 단지라던가 지역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울주형 숲케어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까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교육기관들로서 나무기술학교 같은 것들을 구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되려면 그 추진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던가 그리고 협의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유영민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직 군에서는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고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단계여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저희 단위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산림자원을 이렇게 제대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리빙랩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산림 계획이나 그런 어떤 일자리 모델 연구 같은 것들에서 나온 것들을 시험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그 영남 알프스의 아주 예쁜 억새밭입니다. 이런 영남 알프스에 정말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이나 아니면 앞으로 뭐 임도를 또 숲길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봤습니다. 산림공학 기능인 과정이 원래는 있는데요. 산림공학 기능인 과정만이 아니라 거기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같이 키우고 거기에 저 핵심이 이분들이 어디에 고용돼서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창업을 하실 수 있고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같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랑 연결해드릴 수 있는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할 때 뭘 하든 좀 어렵게 합니다. 그냥 저희만 하면 편할 텐데 산촌 임업 희망단 중공업 퇴직자분들로 구성된 그 그루경영체와 그리고 산림조합의 임업 기술훈련원의 과정과 그리고 국립청도 숲체원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좋고요. 근데 뭐 협력 과정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군이라던가 아니면 산림청이라던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게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을 숲길을 만드는 역할들을 이분들께 소개를 드려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길을 복원하는 역할들을 일자리 사업으로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관광인데요. 지역에 공동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체인 베네골이나 소호도 있고 그리고 퇴직자 공동체인 조선업 태양열 교육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지역의 원래 주민 공동체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에서 태풍 후에 쓰러진 대나무들을 그냥 버리는데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체험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놀이터를 만들고요. 이 아이템은 조선업 태양열 교육협동조합에서 이어서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일자리 사업 중에 활동가를 키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들 도시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시골에서 산촌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 산촌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같이 관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같이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든 것이 이런 각 마을에 대한 지도였고요. 지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만들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안착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청년 활동가의 2세 분들도 계시고 2세 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소호나 아니면 상북 지역은 좀 와글와글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통해서 상북이 사실은 굉장히 좀 고령화되어 있고 고리타분하고 뭐 산이 많고 마을은 적고 이런 그런 인식이 있는데, 느림에라는 마을로 느리게 걷는 마을이지만 서로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마을이다라고 청년들이 브랜딩을 하는 등 굉장히 감동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생숲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만드는 것인데요. 네, 저희가 그 일자리 위원회에서 하는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들을 지역이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한상진 교수님께서 PM을 맡고 계십니다. 조사를 했더니 목재 업체가 굉장히 많고 또 여기서 일자리들을 이제 연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 여기서도 뭐 다르지 않게 계속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계속해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 지역에 있는 기관과 같이 논의를 해서요. 이런 비전하우스를 통해 산림청에서 이제 꿈꾸고 있는 생태 순환 경제를 지역의 각 분과별로 앉히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숲과 관련된 사업을 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예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봤을 때 무형의 자산인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사업에서나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청년 활동가들이 그런 지역에서 같이 융합하는 자원으로서 앞으로 발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들과 융합할 수 있는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 분야가 산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과 융합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이 과정일 것 같고요. 제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또 숙제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생의 백년숲 지역 협력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정말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들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3번째 발제는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공존숲 함께 날자 사례를 통한 지역 기반 산림 관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 환경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 그 지금 공존숲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존숲 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시작하는 과정에 제가 가졌던 고민들 같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존숲 조성과 운영, 그리고 성과와 과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제목이 지역 기반 순환 산림 경영을 위한 도전과 과제인데요. 대체 지역 기반 순환 산림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올해 그 한국형 산림 경영이라고 내세운 이야기는 잘 베고, 잘 쓰고, 잘 심고, 잘 가꾸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과제는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역 기반 순환 산림 경영이 뭘까? 나는 이 발제를 하러 왔는데,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물음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 어려운 이야기 전에 숲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나갔는데요. 숲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숲을 둘러싸서는 뭐 전통적으로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휴식 아니면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고 일자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임산물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그 마음들이 숲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숲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좀 해야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개발의 가치로 숲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 숲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숲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그거는 이 숲을 보면서 목재, 다양한 톱밥이나 이런 부산물들, 그 숲을 통해서 나오는 산물들, 그리고 숲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휴식들, 그리고 놀이, 그리고 기행, 교육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숲은 그 산림의 어떻게 보면은 수탈적인 이용과 극단적 보전 사이에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좀 과제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존숲을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질문들입니다. 우리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증진시켜가고 있는가, 정부 주도의 산림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가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림 관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와 산림 복지 증진에 대한 그 사회적인 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역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에 대해서 더 나은 산림 관리 방안은 없는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기업은 산림 관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14년도에 저희가 공존숲 사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들의 답은 사실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시작했던 숲과 사람이 함께 기대어 사는 공존숲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존숲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존숲 사업은 여러 가지 그 이유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숲에 대한 새로운 요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 성공국을 넘어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이행국이 될 것인가, 그리고 숲이 어떻게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요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숲을 탄소 상쇄와 산림복지 서비스 공급에 최적화된 산림 관리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해서 가꿔가는 숲, 그리고 이런 모델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좀 숲과 사람,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을 도모하는 숲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의 협력,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전, 그 공유라는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거버넌스 체계의 의사결정 구조를 아래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고 시민들이 이 숲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으로 10년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고 저희는 올해 6년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추진 전략으로 좀 참여를 핵심으로 두고 역할을 좀 재정립해보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역량을 높여보자, 그리고 기존의 산림관리, 사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차별화하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정부, 생명의 숲, 그리고 기업 이렇게 다자 간의 참여를 통해서 이 숲을 만들어가는 그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게 참여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기획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기업은 관련된 예산과 그리고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체계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이라는 시간들을 그 도입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 확산하는 시기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대전과 김천이라는 두 곳에서 공존의 숲을 시작을 했고요. 뭐 대상지 위치나 그 협약 기간, 뭐 면적은 100헥타 이상이 되는 곳에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으로 산림 관리에 대한 계획을 했고, 협력을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 생명해수 유한킴벌리가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유한킴벌리 생명해숲이 협력의 주체로 있습니다. 네, 김천 공존숲인데요. 대상지는 김천의 수도산 자연휴양림 뒤편에 있는 한 200헥타 정도가 되는 숲이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관이 좋고 경사가 센 숲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숲을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향을 수립했는데, 휴양림의 특성을 살려서 좀 휴양의 가치를 높이고 좀 복합 경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숲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좀 그냥 휴양림에서 쉬고 가는 숲이 아니라 좀 배우고 느끼고 가는 휴양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김천 공존숲의 협력은 저희 김천시 유한킴벌리 생명해숲과 또 지역의 수도산 자연휴양림,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대구생명해숲이 주요 주체로 참여를 하고, 지역의 학교 그리고 기관들,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공존숲 사업의 여러 가지 중에 산림관리, 시설관리, 그리고 숲지킴이 및 산림복지 프로그램, 거버넌스, 이 사업들이 공존숲 사업의 핵심인데요. 김천 공존숲을 운영을 해오면서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림탄소 상세 사업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고,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서는 숲길을 아까 대상지가 경사가 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숲길을 중심으로 숲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김천 유한킴벌리 공장의 임직원분들이 숲지킴이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 프로그램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길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김천시 대구 시민분들과 함께 숲을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김천 공존숲의 핵심은 거버넌스 체계인데,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직을 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평가하는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2015년도에 저희 협약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숲 관리에 대해서 아까 경사가 센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가꿀지는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선목은 어떻게 할지, 또 몇 프로를 베어낼지, 이런 것들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아까 숲길 말씀드렸는데, 숲길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셈에도 불구하고 가장 숲에 훼손되지 않는, 그리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로 노선을 정하고 정말 생태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을 시민들과 함께 걸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같이 이 숲길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지 또 평가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숲길을 중심으로 아까 저희가 숲지킴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유한킴벌리 직원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이에요. 그분들이 숲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숲길 정비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나무 이름표를 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숲을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활동들을 같이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숲지킴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숲에 대한 역량을 높여가고 참여하고 공존숲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이 숲을 아까 말씀드렸던 숲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 좀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김천공존숲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거버넌스 책에 대해서, 이 거버넌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천시 유한킴벌리 생명해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조직이 되었는데, 2019년까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뿐만 아니고 평가까지 모든 전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되었고,
사실 김천공조숲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리면 반달가슴공 KM53이 오면서 이 그 숲길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숲길에 대한 추가적인 노선, 그리고 숲가꾸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었지만 이 KM53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위해서 잠시 사업을 보류하자는 결정도 그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은 약간 보류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이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 협력 기관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점이 이 공존숲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공존숲인데요. 대전 공존숲은 한 100헥타 정도 되는 곳에 대전 동구 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그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다양한 보호구역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숲은 가꾸어지지 못했고 좀 이용을 하는 시민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서 이 숲을 좀 더 건강하게 가꾸고 또 그냥 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숲을 관리하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력 구조에 있어서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유한킴벌리 생명의 숲이 함께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나 그 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해왔고요. 그 산림관리 측면에서는 그 숲가꾸기랑 조림 사업을 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이 그 칡넝쿨의 피해지로 조림 실패지였습니다. 매년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그런 피해지를 숲으로 복원하는 활동을 협력 체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그 데크와 창고 시설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숲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이 숲을 가꿔가는 활동들도 같이 해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의 산림관리는 보시는 것이 다 칡인데요. 칡으로 덮여서 대부분의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심었고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매년 봄에 유한킴벌리 직원분들과 생명의소 회원님 그리고 산림청 직원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나무 심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피해지, 칡넝쿨이 가득했던 곳에 소나무를 심었었는데 1.5헥타 정도 소나무가 자라서 지금 숲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편백이나 가래나무, 느티나무 이런 다양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는 수종부터 이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모두 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유한킴벌리 대전 공장의 임직원분들이 숲지킴이로 참여해서 대전 숲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가꾸는 활동들도 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사원들이 참여해서 관리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공조숲은 그린짐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TCV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좀 시민분들과 숲을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리더 양성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진행한 것은 그리고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과들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과제는 무엇인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숲을 가꿀 수 있을까? 지역 기반 산림 경영을 이야기할 때 경영이 뭘까라는 지점에서 경영은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공존숲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산림 경영의 주체가 이 시간들을 함께 해온 우리였다라는 지점이었고 저는 그 지금의 정부 주도의 산림관리, 그러니까 지자체 중심의 산림관리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기업 거버넌스 형태로 충분히 산림을 가꿀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고 그것이 향후에 지역 기반 산림관리를 하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기존에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사업들과는 약간의 차별점을 두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이라고 보고요. 대전의 그 산림관리와
그리고 김천의 숲길이 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의 장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존숲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저희는 시민들이 이 숲을 잘 알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그 숲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숲지킴이를 조직하고 양성하고 그 교육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현장에 일의 여건상 지속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4년에 숲지킴이를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교육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거는 그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단편적으로 참여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제2의 삶으로 숲에서 일자리를 아니면 숲에서의 자원활동을 꿈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가능성을 봤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거버넌스를 정말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이 숲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 숲을 가꾸는 과정들, 숲길을 만드는 과정들, 시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들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결정했고 추진했고 또 평가했던 그 전 과정에 함께했던 게 정말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존숲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알고 또 사람 중심으로 그 관리를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있는 만큼 과제와 또 한계도 있습니다. 아시지만 산림 경영은 그 100년을 꿈꾸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100년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기반 산림 관리에 대한 공감 그리고 사회적 이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례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적 한계도 있는데 아까 그 지역 기반 산림 관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조건, 아까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대전 공존숲과 김천 공존숲이 저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단순히 돈이 있어서 아니면 땅이 있어서일까? 저는 사람들이 있어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너무 작은 숲을, 어떻게 보면은 100헥타, 200헥타 너무 작은 숲일 텐데 그 숲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 기반 순환 산림 경영의 답은 지역에 있고 시민에게 있고 협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저희가 이 시대의 지역 기반 산림 경영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숲을 가꾸는 것은 100년 후를 꿈꾸면서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숲을 주체적으로 가꿀 것인가라는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민들이 그 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도 하고 저희 이제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서 그 자치분권 시대 지역 기반 산림 경영에 대한 발제를 유영민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상생의 100년숲 지역 협력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한세롬 사무국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존숲 사례를 통해서 그 지역 기반 산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지역 기반 순환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또는 말로 가능한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100년 후를 꿈꾸고 그런 숲들을 그릴 수 있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과제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지정 토론은 석현덕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현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 세션에서 제가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나 좋은 발표, 정말 경험에서 나온 거 실제로 해보시면서 했던 이야기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세 분 발제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세 분에게 그 토론의 기회를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원래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제가 드리지 못한 나중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또 질문도 받고 해야 되니까 맥시멈 10분 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제가 이 순서대로 우선 조금 토론하시는 분들 세 분 소개만 먼저 드리고 바로 제 옆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지금 제 옆에 이제 한상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권오일 경기도 양평군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인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일자리 발전소 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제 옆에 앉은 순서대로 보시죠. 예.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세 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사회학을 연구한 학자라 사실 산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는데 지금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승희 선생님 공존숲 사례 발표 잘 들었는데 저는 인간과 숲의 공존 이런 개념을 이 사회과학적으로 리질리언스라고 요즘 좀 유행어긴 한데 회복 탄력성 또는 회복력 이런 개념하고 또 유영민 국장님의 어떤 산림의 가치 문제는 이제 커먼즈라고 이것도 번역어가 다양한데 저는 이제 공동 자산 커머닝 그러면 공동 관리 이런 개념으로 한번 좀 풀어보고요. 또 울주군에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역 순환 산림 경영의 어떤 이슈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걸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회복력이라는 거는